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그림 그리고 그림 읽기 좋은 날입니다. 한겨울에 그리기 좋은 그림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소나무죠. 그것도 어떤 소나무죠? 그렇죠. 눈 쌓여서 그 눈을 견뎌내고 있는 그런 소나무죠. 저는 그런 소나무를 볼 때마다 맞아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나무로서의 그 위용, 그러면서 어려움을 견뎌내는 그 모습이 참 대한민국 정서랑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 쌓인 소나무를 그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가지를 좀 해주고요. 뭐 어떻게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뭐 저는 되도록이면 가지를 좀 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하게 해주란 얘기는 시커멓게 하란 뜻이 아닙니다. 마치 세상의 이치를 달관한 듯이 좀 이렇게 강력하면서도 이렇게 좀 획을 이런 식으로 가라는 이야기. 제가 즐겨 그리는 솔잎이죠. 그죠? 음양송에 관계된 솔잎 이렇게 2개씩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래 놓고 조금 더 제가 이 끝을 이렇게 강하게 하는 이유는 좀 있으면 아실 거예요. 왜? 이 끝에다가 제가 흰색 화이트를 칠해서 겨울소나무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이렇게 까칠까칠하게 해 주시고 겹치는 데는 겹치게 과감하게 이렇게 그래 놓고 없는 데는 없어야 돼요. 소소밀밀이 원칙이잖아요. 소나무를 그리면서 솔잎을 특히 그리면서 그 원칙을 깨면 안 돼요. 소소밀밀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게 과감하게 없는 데는 없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 놓고 이쪽 요 위에도 몇 개만 해줍니다. 벌써 하나만 해도 꽉 찬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음, 이렇게 해주고요. 한번 이 친구들이 좀 마르기 전에 물론 여기 그 조기가 있을 거지만 그건 나중에 밤색을 조금 넣어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놓고 이 친구들 주변을 좀 어둡게 만들어 줄 거예요. 어둡게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눈을 표현하기 위한 화이트를 뿌려주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할 건데 이렇게 분무기를 사용해서 이 친구들 주변을 좀 이렇게 칠해줍니다. 뿌려줍니다.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뿌려줘요. 물론 이건 다 마른 다음에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은 저야 여러분들에게 좀 빠른 시간 내에 그려드리기 위해서 그럽니다만 여러분은 좀 마른 다음에 하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주변을 좀 어둡게 칠해줍니다. 그때 백붓을, 넓적붓을 이용해도 좋고 이런 붓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요 주변을 좀 이렇게, 여러분 좀 마른 다음에 하십시오. 저처럼 마르지 않으면 약간 번진다는 이야기죠? 괜찮습니다. 겨울소나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칠해줍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마를 때까지 잠깐만 기다립니다. 이 마를 때까지 기다릴 때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요 사이사이 이렇게 두껍게 했던 이곳에 눈이 쌓인 것처럼 이렇게 해줍니다. 이거를 똑같은 크기로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래 놓고 좀 쌓인 어두운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칠해줍니다. 이때 이거를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하던데 하고 안 하는데 안 하고 이래야지. 이걸 다 하면 맛이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음양송으로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훨씬 느낌이 오죠? 다 할 필요 없다고 그랬고,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벌써 이것만 해도 겨울소나무 같죠?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이 친구가 마르기 전에 그냥 조금 더 소나무 둥치를 좀 해봅시다. 뭐 둥치는 여러분이 제가 가리킨 곳이 하도 많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겨울소나무라는 거에 주의하십시오. 뭐처럼 그리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죠. 여름소나무나 저기처럼 그리지 말란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두릅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 놓고 조금 어두운 데는 어둡게, 당연히 밑에 쪽이겠죠. 이렇게 어두운 데는 좀 어둡게, 그리고 위쪽은 그대로 좀 내비둡니다. 이렇게. 이러면 벌써 겨울 소나무의 느낌이 확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물론 이렇게만 그려도 좋습니다. 이렇게만 그려도 좋은데 여기에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이 부분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솔잎이 나고 거기에 떨어진 자국들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거기에 눈이 지금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조금만 넣어주느냐 안 넣어주느냐에 따라 색이, 이 어두웠던 그 색이 느낌이 확연히 좀 일어납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그래 놓고
여러분 같으면 어두운데 더 어둡고 밝은데 더 밝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그림 그리는 이치예요. 이것은 서양화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비슷한 이치입니다. 문인화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주면 보십시오. 벌써 확 느낌이 오죠. 이렇게 해놓고 어떤 분들은 흰색을 이렇게 찍은 후에 이렇게 흰색을 이렇게 한 후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토토토토톡 쳐서 더 떨어뜨리기도 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떨어뜨리기도 해요. 이렇게 해놓으면 더 할 나위 없는 아주 누가 뭐라 그래도 눈 쌓인 소나무가 제대로 완성이 되죠. 이럴 때 어느 한쪽은 굉장히 밝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밝게, 여기는 좀 이렇게 밝게 쌓이고 어두운 데는 그냥 어둡게 내비두십시오. 어두운 데는 이렇게 어두운게 내비두시고 이렇게 이렇게 쌓인 데는 이렇게. 그러면 아주 황홀한 설송이 완성이 되죠.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좀 어두운 데는 조금만 어둡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조금만 이렇게 제가 그랬죠. 어두운 데는 조금 더 어두운 게 좋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음, 음, 이렇게. 오늘은 그림을 여기까지 그려드리고요. 여러분에게 오늘 참 좋은 설송화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상록성이 강한 소나무의 운치와 느낌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관심 덕에 저도 더 많은 예술의 힘을 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